장시원 PD가 시즌 1을 밀어붙인 이유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2026년 1월 16일 프로야구 은퇴 선수 모임인 사단법인 1구회는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를 모두 한국 야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불꽃야구가 중단되거나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시즌 2 결정을 앞둔 장시원 PD의 태도를 설명합니다. 그는 한 시즌의 흥행보다 은퇴 선수들의 무대와 야구 팬들의 기억,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야구 문화를 지키겠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장시원 PD의 선택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5년 12월 법원에 가처분 결정이 나온 직후 항고 의사를 밝히며 끝까지 다퉈보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약속한 출연료와 제작진 인건비를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람들에 대한 약속부터 강조한 것입니다. 시즌 1을 강행하겠다는 태도가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팀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선언으로 읽힌 이유입니다. 갈등의 출발점은 2025년 초였습니다.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 C1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까지 JTBC 최강야구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제작했습니다.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시 팀을 만들고 현역 아마추어 선수들과 실제 경기를 치르는 구성은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초반 시청률은 2%에서 3% 수준이었지만 최고 시청률은 4.4%까지 올라갔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예능을 넘어 선수들의 훈련과 부상 경쟁과 재도전을 보여주며 고정 팬층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시즌 3 이후 JTBC와 스튜디오 C1은 제작비 정상과 프로그램 권리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았고 결국 결별했습니다. 장시원 PD는 2025년 4월 18일 새로운 야구 프로그램 불꽃야구의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팀 이름은 최강 몬스터즈가 아니라 불꽃 파이터즈로 바뀌었고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25인 선수단도 발표됐습니다. 첫 공개 직관 경기는 2025년 4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열렸습니다. 첫 방송은 같은 해 5월 5일 오후 8시 스튜디오 C1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순간부터 불꽃야구는 새로운 출발인 동시에 거대한 법적 분쟁의 중심이 됐습니다.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경기 구성 기록과 서사를 사실상 이어받았다며 저작권과 부정경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25년 4월 28일에는 스튜디오 C1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고 이후 영상 제작과 전송 등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진과 선수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야구 콘텐츠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대립은 2025년 11월 1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60 민사부 조정기일에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해 12월 19일 법원은 JTBC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큰 변형 없이 사용하고 기존 경기 기록과 서사를 바탕으로 후속 시즌임을 암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꽃야구 명칭과 불꽃 파이터즈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의 제작과 전송 판매와 유통을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적인 제작자라면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미 공개된 영상의 운명도 불투명했고 시즌2에 투자할 자금과 인력, 출연진의 일정까지 모두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시원 PD는 가처분이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은 아니며 시즌1 영상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시즌2 제작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JTBC는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즉각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장시원 PD는 후퇴보다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이때 1구회의 공식 입장이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1구회는 불꽃야구가 기존 야구 팬뿐 아니라 야구에 익숙하지 않았던 젊은 시청자와 여성 시청자까지 끌어들이며 야구 콘텐츠의 가능성을 넓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연장선에 있으며 은퇴 선수들이 다시 그라운드에 서기까지의 준비와 땀 선후배 사이의 책임과 팀워크, 야구인으로서의 존엄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야구의 자산이라는 표현의 핵심입니다. 불꽃야구의 가치는 단순한 조회수로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박용택, 송승준, 유희관을 비롯한 은퇴 선수들은 방송을 통해 다시 유니폼을 입고 실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대학과 고교 선수들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팬들은 승패뿐 아니라 한 선수가 다시 공을 던지고 한 타자가 다시 타석에 서기까지의 시간을 지켜봤습니다. 야구장을 떠난 선수들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생겼고 어린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플레이를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창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즌2 문제는 한 제작사와 한 방송사의 자존심 싸움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콘텐츠의 소유권입니다. JTBC는 투자와 방송을 통해 최강야구라는 자산을 키워왔으며 그 성과가 다른 이름의 프로그램에 그대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창작과 노동의 연속성입니다. 장시원 PD와 제작진, 감독과 선수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온 야구의 방식과 관계, 현장의 경험까지 모두 방송사만의 소유로 볼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한국 야구 생태계입니다. 프로에서 은퇴한 선수들이 지도자나 해설자 외에도 계속 팬들과 만날 수 있는 무대는 많지 않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는 기회도 제한적입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가 동시에 사라질 경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제작사나 방송사만이 아닙니다. 출연 기회를 잃는 선수, 무대를 잃는 아마추어 팀,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야구를 즐겨온 팬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한국 야구의 자산이라는 명분이 법적 책임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지적한 출연진 구성 서사와 기록의 연속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시즌2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름만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독립적인 경기 구조와 새로운 선수 구성 차별화된 이야기와 제작 방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복제라는 비판을 넘고 별도의 야구 콘텐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시원 PD의 강경함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계속하겠다는 의지만큼 무엇을 새롭게 만들 것인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법적 압박은 2026년에도 계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 민사부는 2026년 4월 3일 스튜디오C 1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존 제작 금지 판단이 유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장시원 PD는 4월 18일 개인 채널을 통해 불꽃야구2의 첫 방송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시각은 2026년 5월 4일 월요일 오후 8시 공개 채널은 스튜디오 C1 유튜브였습니다. 그는 불꽃야구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프로그램이기를 바란다며 새 시즌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발표는 시즌2를 할 것인지 고민하던 단계가 이미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법원의 이의 신청 기각 이후 불과 15일 만에 첫 방송 계획을 공개한 것은 장시원 PD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새 시즌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는 더 큰 책임을 떠안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새 시즌이 기존 결정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지,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본안 소송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에 따라 스튜디오 C1의 미래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시원 PD의 태도를 무조건 영웅적인 결단으로만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 콘텐츠에는 투자자와 제작자, 출연자와 플랫폼의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쪽의 열정만으로 모든 권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법적 분쟁만을 이유로
선수들과 팬들이 만들어온 문화적 가치까지 전부 부정하는 것도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불꽃야구 사태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즌 2의 진짜 승부는 경기장의 점수판에만 있지 않습니다. 불꽃야구가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화시시 대화할 수 있는지, 은퇴 선수와 아마추어 야구를 위한 무대를 지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의 판단과 콘텐츠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팬들이 사랑한 진정성을 지킬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장시원 PD는 멈추는 대신 책임지고 바꾸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이 한국 야구의 자산을 지키는 결단이었는지, 아니면 더 큰 법적 위험을 부른 무리수였는지는 시즌2가 보여줄 변화와 향후 법원의 판단이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시험대는 유통 방식입니다. 최강야구는 방송사의 편성과 광고체계 안에서 성장했지만 불꽃야구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팬과 직접 만나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방송시간과 편성에 대한 자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제작비와 경기장 대관료, 장비와 인력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도 큽니다. 특히 고척 스카이돔 같은 대형 경기장에서 직관 경기를 열고 여러 대의 카메라와 중계 장비를 투입하며 선수단의 훈련과 이동까지 책임지려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필요합니다. 시즌2가 계속되려면 팬심만으로는 부족하며 조회수와 협찬 티켓 판매,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가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점에서 장시원 PD의 결정은 콘텐츠 제작자 개인의 승부이면서 새로운 야구 산업 모델에 대한 실험이기도 합니다. 방송사가 아닌 제작사가 중심이 되어 팀을 운영하고 팬들이 온라인과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에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성공한다면 다른 스포츠 콘텐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적 차별화와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실패한다면 불꽃야구는 강한 팬덤을 가지고도 장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한 편의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 6월 시작된 한 야구 예능의 성공은 2025년 결별과 새 출발, 2025년 12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 2026년 1월 16일 119회의 공식 성명, 2026년 4월 3일 이의 신청 기각, 그리고 5월 4일 시즌 2 공개로 이어졌습니다. 이 긴 과정은 누가 프로그램의 주인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누가 한국 야구의 미래를 위해 이 무대를 끝까지 책임질 것인가 라는 더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